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주변인이 배려를 했기 때문에 별일 없이 넘어갔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절대 모릅니다. 도로에 막 끼어들면서 운전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중에 양 뽑아놨다고 감사하는 사람들보다 본인이 운전을 잘한다고 본인에게 취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요. 이런 사람들이 몇 가지 유형이 되고 그 유형마다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내가 좀 솔직한 사람이라서 그래. 듣기만 해도 빡치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자칫하면 여러분들의 배려를 막대도 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할 거니까요. 본인이 이런 말투를 쓰고 있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최악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사회성 떨어지는 사람들의 99%가 말하는 말투와 개선법, 대처법 모두 한번 함께 살펴볼게요. 우선 본문 영상은 이렇게 두 가지 영상과 이 서적을 참고하여 만들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일단 뭐 자가 진단이든 대처를 하든 유형별로 나눠두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성 떨어지는 사람들을 5가지 유형으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1번 쌈딱. 이런 사람들이랑 대화하면 성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분명 진짜 별 얘기 아니거든요. 근데 끝까지 이겨먹으려고 하는 유형이에요. 자격지심이 심한 건지 열등감이 있는 건지 일상 대화인데 대화에 막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근데 내 말이 팩트잖아. 아님? 이런 식의 말투를 정말 많이 써요. 물론 대화에서 사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대 직장도 아니고 회의도 아니고 토론도 아니고 그냥 웃으면서 관계를 쌓는 일상 대화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간 이런 겁니다. 회의 같은 데서 하는 대화는 논문, 일상 대화는 소설이나 만화책 같은 컨텐츠라고 보시면 돼요. 논문은 팩트가 아니면 그리고 그걸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존재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만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르잖아요. 해리포터는 천재 마법사가 흑막 때려잡기, 반지의 제왕은 마법반지 원정대의 여정 이거 한 문장이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명작과 졸작으로 나눠지잖아요. 일상 대화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과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으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잠시 얘기가 샜는데 다시 투견 유형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은 사실을 그냥 전달하고 혹은 상대에게 권유나 설득하는 걸 넘어서서 그냥 대화의 목적 자체가 상대의 길을 막 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빠꾸미 코스프레. 뭐 타지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경상도에서는 니 어떤 거 빠꾸미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빠꾸미도 아닌데 척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개인적인 경험으로 딱 대화하기가 싫어지는 유형입니다. 자주 쓰는 말로는 에? 그게 맞다고? 아닐걸? 검색해봐도 돼? 라거나 에? 그것도 몰랐다고? 이런 말을 자주 쓰는 게 특징입니다. 중요한 점은 그 정보에 대한 알맹이가 그렇게 실하지 않다는 게 뭐 큰 특징이기도 하죠.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면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 들으면 진짜 그냥 바로 티나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알량한 지식으로 아는 척 잘난 척 해가지고 그 쥐똥만한 자존감 좀 안 채우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3번 디테일 집착러. 이분들은 나쁜 의도를 가진 건 아니기는 해요. 근데 대화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무슨 대화를 하든 무슨 맥락이든 간에 그냥 꼽히는 단어만 나오면 뱉고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자주 하는 말투가 있다기보다는 그 사람한테 썰 하나 풀려고 하면은 남들보다 2배, 3배 시간이 더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대화할 때마다 맥락을 자꾸 못 잡아버리니까 이상한 디테일에 꽂혀버리니까 나중에는 지쳐서 그 사람이랑 대화가 좀 많이 하기 싫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사람들이 1번 투견 성향까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면 진짜 그때는 그러니까 이겨먹으려고 하는데 그 이겨먹으려고 드는 부분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 이만한 디테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로 자꾸 이겨먹으려고 네 말이 틀렸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 진짜 답답해서 뒤져버리죠. 4번 단정충. 대충 넘겨짚어서 그 사람들을 자꾸 단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서비스직 알바를 되게 많이 해봐서 참 많이도 만나봤고 제 주변에 서비스직 하는 친구들한테 많이도 들어봤어요. 단정 어투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호감으로 미치기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나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나를 단정 지으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거부감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5번 세상이 날 억가의 유형. 이 유형은 대화가 시작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뭐 징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평에 불만에 하소연에 막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이 티키타카에서는 그런 대화가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 그냥 집이 모르는 거야. 지금 내 힘든 이야기만 주구창창 만날 때마다 매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책에도 그런 사례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아는 언니가 항상 만나기만 하면 불평불만을 했다고 해요. 피곤하다, 귀찮다, 늘 삼재다, 어차피 안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요. 결국 이걸 위로하는 역할은 작가님의 몫이었고 그 부정적인 마음이 자꾸
자꾸만 나에게 전염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때쯤에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람들한테 되게 측은한 마음도 있었고요. 혹은 거절을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자꾸 들어주고 뭐 길게는 거의 한 5년, 6년까지도 계속 들어줬던 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조언도 많이 해줬고요. 근데 제가 겪은 작은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막상 이 사람들 딱히 해결할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건 진짜 찐하게 경험하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냥 목적은 지금 내가 비련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포지션이 되는 걸 굉장히 즐긴다라는 거를 나중에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럼 결국은 계속 듣자니 나는 감정의 쓰레기통입니다. 근데 손절을 하잖아요. 그럼 난 나쁜 놈이에요. 진짜 머리 아픈 유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1번 쌈딱, 2번 빠꾸미 코스프레, 3번 디테일 집착러, 4번 단정충, 5번 세상이 날 억가해. 이렇게 총 5가지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특징을 골고루 갖춘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논리 없이 감정적으로 사람을 찍어 누르려 들고 사실이라는 자기 합리화로 남에게 자꾸 상처를 주고 근거가 약할 때는 막 우겨대요. 근데 성숙한 사람들이 그걸 넘어가주면 자기가 말 잘하는 줄 알아. 말하는 맥락보다는 디테일에 집중해서 자꾸 말꼬리를 잡아서 시비를 걸고 이따금씩 만나면 맨날 불쌍한 척을 해요. 진짜 바로 도망가고 싶으시죠? 진짜 인간 자체가 별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맞으면 제가 한 21살에서 24, 5살까지 이게 이렇게 피크를 좀 찍었다가 요즘은 정말 많이 내려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컨텐츠를 찍을 자격이 되는 거죠. 옛날에 저 때문에 이렇게 좀 피곤하셨던 분들이 좀 있다면 다시 한번 사과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세요. 지금부터는 이런 걸 직접 겪어봤던 제가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그리고 저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것들을 고쳐나갔는지 이 2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처법 파트에서는 크게 3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 끊어낼 수 있는 관계, 두 번째로 끊어낼 수 없는 관계, 세 번째는 직장입니다. 첫 번째 끊을 수 있는 관계는 뭐 문제 안에 답이 있죠. 끊으시면 됩니다. 그냥 연락도 안 하고 안 보시면 돼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 그래도, 아무리 10년지기 20년지기라고 해도 내 기운을 자꾸 빨아먹고요. 만나서 대화만 하면, 전화만 하면 피곤한 사람은 굳이 그 사람 내가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고생하는 거 몰라요. 저는 제가 방금 말한 대로 생각하는 것조차도 뭔가 죄책감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너무 이기적인가? 아니면 그냥 다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절대 아닙니다. 병납니다. 진짜로 여기가 답답해지고 뜨거워지고요. 여기도 뜨거워지고 진짜 저는 실제로 요즘 혼자서 사람들을 참 많이 정리를 하고 있어요. 너무 그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막 힘들이지 않아도 옆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삶이 너무 안정적이고 편안해지더라고요. 아무튼 정리할 수 있는 분들의 대처법은 그냥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두 번째로는 끊을 수 없는 관계. 이때부터 문제가 조금 생기는데, 가족이나 계속 뭔가 만나야 되는 관계의 지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겠죠. 그렇다고 그거 방치하면 병나거든요. 이런 경우에 저라면 경계선을 명확하게 알려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정충이라고 치면, 그렇게 네가 나를 단정하는 게 나는 기분이 좀 나쁘거든,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경계선을 직접적으로 말로 표현할 것 같습니다. 이걸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이 단정지어서 얘기했을 때 그냥 보세요.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다시 이 책의 내용을 빌려보자면, 온갖 말들이 정신없이 난무해 어느 순간 힘을 잃었을 때는 여러 말 더 해봐야 소용없다. 되레 입을 닫을 때 강력한 힘이 생긴다. 정신없이 쏘는 잔챙이 총알이 아닌 한 번에 명중시키는 총알과도 같다. 응축시켜 한 방에 터뜨리기 때문에 수많은 메시지보다 콕 박히게 된다. 그렇다고 합니다. 대화하다가 상대가 화낼 수도 있어요. 괜찮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하시면 됩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화를 내?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이런 감정적인 대응을 하나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시다가 화내면 나가시면 돼요. 내가 나갔을 때 걔가 내 친구들한테 욕을 자꾸 해서 나를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다른 친구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게 끊을 수 없는 관계다 보니까 경계선 설정이 가장 중요한데, 그 경계선이 확실히 설정이 됐을 겁니다. 머리에 박혔을 거예요. 얘는 만만하지 않네? 라는 느낌이 확 들 겁니다. 자, 마지막 3번째 파트, 직장 관계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직장이라는 곳을 오래 다녀본 적이 없어요. 뭐 1년 내외로밖에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말에는 별로 힘이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찾아보니까 이 오은영 박사님의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 영상을 인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어떤 누구라도, 심지어 부모라도 타인에게 화를 내고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원래 없는 겁니다. 화라는 건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화낼 수 있어요. 문제는 과도하거나 적절하지 않게 화를 내는 겁니다. 인간
인간과 인간의 힘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주먹이 아니라 태도의 균형이요. 제가 이해하기엔 제가 말한 경계선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를 높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순간 오히려 만만하게 봅니다. 단호하게 말하되 목소리를 낮추고 꼭 필요한 말만 하세요. 예를 들면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단호하게 화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흔히 나오는 반박이 있다고 하는데요. 당신이야 거기 앉아서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생계가 달린 직장에서 그게 가능하냐라는 반박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쉽게 표현하면 만만하게 보지 않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러 갔다가 하고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죠.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한 조언도 해주셨는데 그런 분들은 거울 보고 한 200번 정도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축약을 해가지고 뭔가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까봐 약간 걱정이 되는데 제가 썸네일도 넣어둘 테니까 정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또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변할 수 있었던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에서는 이 영상의 이론적인 방법 중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뽑은 2가지 방법이랑 실제로 제가 정말 많이 개선될 수 있었던 방법, 이렇게 크게 2가지로 한번 나눠서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영상에서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됐던 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 2초 침묵하기입니다. 상대가 말을 끝내면 무조건 2초를 멈추고 내 말이 공격적인지 내 감정이 어떤지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욱해서 나가는 말이 줄어들고 말을 잘못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2번째로 목적을 잡고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논쟁으로 가기 전에 뭐 말꼬투리를 잡는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 대화의 목적이 뭐지? 얘를 이겨먹는 게 목적이야? 아니면 그냥 이 술자리가 재밌는 게 목적이야? 얘랑 대화의 싸움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야?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야? 라고 계속 본인한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기는 거는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 질문을 머릿속에 한번 해줌으로써 대부분의 싸움으로 번지거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 파트로 제가 개선될 수 있었던 방식은 뭐냐면 대충 한 300번 정도 다른 사람이랑 싸우고 나니까 300번이나 내가 자꾸 남이랑 싸우는 건 나에게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라는 인지조차 못 하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빌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분들은 한 5년 동안 계속 이 생각을 머리에 되뇌이면서 사세요. 아무리 억울한 것 같아도 아닌 것 같아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문제는 나에게 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점차 괜찮아지더라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방법입니다. 대신에 실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쟤랑 벌써 한 10번이나 싸웠네. 아, 내가 쟤를 진짜 배려를 못 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실 텐데 이 생각에서 저 새끼랑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10번이나 싸워. 와, 저 병신은 걸러야겠다. 저거 사람 안 된다. 저거는 내 인생에 도움될 수 있는 새끼가 아니야. 이렇게 마음을 좀 고쳐 먹어보는 걸로 추천을 좀 드립니다. 아무튼 최상급 빌런이었던 사람이 알려주는 빌런에 대한 대처법과 빌런에서 벗어나는 법을 좀 알아봤습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분들이나 적어도 매력 없는 사람, 정 털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면 구독 한번 눌러두시면 뭐 인생의 1%라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